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분석 제26강 제21장 다윈의 요약과 결론. 진화의 원리가 자연사 속에 있는 인간의 복잡한 문제를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잘못된 사실이 오래 지속되면 과학의 진보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이 책에서 도달한 그리고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유능한 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중요한 결론은 인간은 덜 조직화된 형태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동일 집단의 구성원들의 유사성, 그들의 현재 및 과거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지질학적 연속성과 관련지어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위대한 진화의 원리는 명백하고 확실하게 성립됩니다. 자연현상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점진적 변화를 믿는 사람은 인간이 개별적 창조 행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개별적 창조가 무엇인가는 종의 기원 강의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배가 개와 닮았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두개골, 팔다리 및 전체적인 틀의 구조가 현재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포유류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고 인간에게 없으나 사수류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몇몇 근육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런 많은 유사성은 다른 포유류들이 공통조상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공통조상의 후예라는 결론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신체 부위와 정신 능력에서 개체적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 이 변이는 하등동물이 변이를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유도되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혹독한 생존 경쟁을 겪어야 하며 자연도태는 인간이 위치한 범위에 있는 무엇에라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풍부한 식량, 온도, 습도 등과 같은 생활 조건의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작용일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작은 그러나 매우 중요한 형질들이 그런 방식을 따라 최종적으로 성도태를 통하여 획득되는 것입니다. 작은 변이나 기형의 원인은 주위 환경의 특성에 있다기보다 생명체의 체질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과정을 거쳐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요인의 도움으로 인간은 오늘날의 지위로 발전하였고 이후 구별이 가능한 인종으로 분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종은 세부적 신체 구조와 정신의 특수성 면에서 공통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치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여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통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혈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도태와 관계없이 획득하거나 생명체의 본질로부터 일어난 변이에 기인한 그리고 환경의 작용이나 생활 습성의 변화 때문에 생긴 변형과 더불어 모든 개체는 자유로운 교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뒤섞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서식하는 특정한 쌍이 다른 쌍들보다 더 변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발생학적 구조, 즉 인간이 보이는 하등동물과의 상동관계, 인간이 지닌 흔적기관, 가능한 환원 유전을 고려하면 우리는 인간 초기 조상의 옛 상태를 상상 속에서 부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것을 동물 계열의 적당한 위치에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인간의 지적 능력과 도덕적 성향은 저절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화의 원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정도는 다를지라도 본질상 인간의 능력과 고등동물의 정신 능력도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신 능력이 자연 상태의 동물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 능력은 인간에게 언어를 발명하여 사용하게 하고 무기,
도구, 덫의 제작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습성의 도움과 더불어 그런 과정을 거쳐 인간은 모든 생물체 중에서 오래전에 가장 유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덕적 자질의 기초는 가족관계라는 용어에 포함되는 사회적 본능에 있습니다. 사회적 본능은 매우 복잡하며 하등동물의 경우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요소는 사랑과 공감이라는 독특한 감정입니다. 이 본능은 종의 모든 개체에게 확장되지 않고 함께 사는 집단의 개체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것은 종에게 크게 유익한 것이므로 자연 노태를 통하여 획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은 지적 능력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됩니다. 과거의 느낌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인간의 정신작용은 2차적인 것이지만 근본적인 도덕관념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특성은 부분적으로 추리력의 향상과 공정한 대중적 의견을 거쳐 현재의 수준에 도달했으나 습성, 모범, 교육, 반성의 효과를 거쳐 유연해지고 널리 퍼져나가 공감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도덕적 성향이 오래 시행된 후 계승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보다 문명화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도덕성의 진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감각의 근거나 기원은 공감을 포함한 사회적 본능에 있습니다. 이 본능은 하등 동물처럼 자연 노태를 통하여 1차적으로 얻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는 이 책에서 도달한 결론이 대단히 비종교적이라는 이유로 비난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인간의 기원을 변이의 법칙과 자연 노태를 거쳐 하등 형태로부터 유래된 종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인 번식의 법칙으로 개체가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왜 더 비종교적인지 반드시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성도태는 생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의 공통 원인, 즉 성도태의 작용을 인정한다면 광범위하게 분리된 강들 안에 있는 암컷과 수컷의 차이를 총괄하는 법칙의 놀라운 일치성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연 노태는 모든 연령의 암수 모두가 일반적인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태는 종의 전파와 관련하여 개체가 다른 개체를 제압하느냐 아니냐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책에서 도달한 결론의 요점, 즉 인간이 하등 형태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대단히 불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미개인에게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윈은 그에 져서 인간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남미 푸에고 제도의 거칠고 황폐한 해안에서 원주민 집단을 처음 보면서 느꼈던 그 경악을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즉시 내 마음을 파고들었던 그림자, 그것은 바로 저들이 우리의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완전히 벌거벗은 몸에 색칠을 한 채 긴 머리털은 헝클어지고 흥분하여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난폭하고 놀란 표정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꾸밈이 없었고 야생동물처럼 손에 닿는 것들을 먹고 살았다. 정부도 없었고 자기 부족이 아니면 누구에게나 무자비했다. 현지에서 그 미개인을 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혈관 속에 비천한 생명체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큰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적에게 고통 주기를 즐기고 피의 희생제물을 바치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유아를 살해하고 아내를 노예처럼 취급하며 품격은 전혀 없이 천박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미개인보다는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자 무서운 적에게 당당히 맞서 싸우는 영웅 같은 작은 원숭이나
산에서 내려와 사나운 개떼로부터 어린 동료를 구하여 데리고 사라지는 늙은 원숭이로부터 유래되었기를 원한다. 비록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이룬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생물계의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에 인간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의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먼 미래에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 희망이나 두려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이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찾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것들의 증거를 제시했다. 우리가 고귀한 특성, 즉 비천한 대상에게 느끼는 동정, 사람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하등 동물에게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자비, 태양계의 운동과 구성을 통찰하는 거룩한 지성 등을 갖춘 인간이지만 아직도 몸속에 지울 수 없는 비천한 태생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기원을 마무리하는 다윈의 웅변입니다. 다음 시간에 최종 저자 결론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